안녕하십니까. 2024년 8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시작했다.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금융계좌 추적. 이걸 흔히 우리가 그냥 계좌 추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죠.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, 그러니까 본인과 그 다음에 부인, 그 다음에 그 혐의, 그 다음에 기간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됐다고 합니다. 혐의는 뭐냐면 뇌물 여부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. 이게 혐의고. 그럼 무슨 뇌물이냐? 그 내용을 보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원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 돈을 대줬다는 거죠. 생활비를.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돈이 끊겼다. 이런 부분이 있고요. 근데 그 끊긴 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. 전 사위가 타이스타젯이라는 데에 취업한 이후부터 아니냐.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타이스타젯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한테 지원했던 모든 돈을 뇌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. 이런 논리거든요.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타이스타젯의 실질적인 소유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한테 또 여러 가지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딸한테 생활비를 계속 지원했는데 사위가 취업한 이후에는 그 생활비를 끊었다. 이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계좌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 계좌나 여기서 이제 딸한테 또는 사위한테 넘어간 돈, 그게 언제 어디까지고, 사실은 그 넘어간 돈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 뭐 탈세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증여 아닙니까? 증여.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간 여러 가지의 혜택들, 이런 것들이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. 대가 관계가 있다면 뇌물이다. 이런 겁니다. 여기서 팩트는 자,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진공이라고 하는데 이사장에 임명이 됩니다. 2018년 3월에. 근데 몇 달 뒤에 7월에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. 그 당시엔 사위였죠. 사위를 전무로 채용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서모 씨라는 사람은 항공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. 항공에 관해서 문외한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타이이스타젯, 태국에 있는 그 이제 국내에 있는 이스타항공, 이 계열사로 보이는데 이상직 전 의원은 부인하지만 계열사로 보이는데 이 항공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합니다. 뭐 취업할 때 그 중진공 그 뭐 태국 지부에 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이이스타젯 그 태국 본부에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뭐 편의를 여러 가지를 봐줍니다. 자, 그런 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합니다. 이때도 이제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. 왜? 아니,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딸과 사위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한다? 뭐 이상하다. 뭐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, 그러면 뭐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. 이때 이제 매달 80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350만 원가량의 집 렌트비, 이제 뭐 월세 뭐 이런 거겠죠. 이런 것들을 받고, 그 다음에 국내를 오갈 때 이스타항공을 이용했는데 이스타항공에 무료로 이용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뇌물이 성립한다면 전부 다 뇌물 액수가 되는 거죠. 이걸 다 따져봤더니 총 한 2억 원 정도 규모가 되더라.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이스타항공이 이제 2019년에 관광 수요가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.
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국, 싱가포르 뭐 이런 데인데, 이런 데에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. 이런 데에 이스타 항공이 취항권을 획득합니다. 그럼 이것도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특별 혜택을 준 거 아니냐? 이스타 항공에. 왜? 본인의 사위가 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준 거 아니냐?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사표를 내고 민주당의 전주을 국회의원이 됩니다. 자, 이것도 전주을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뭐 공천 신청해서 공천을 받으면 곧바로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?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사위 취업에 대한 대가 아니냐,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, 이 계좌 추적 부분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은요, 여간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. 이게 뭐 얼마나 큰일이냐, 뭐 특혜를 준다 이런 의미보다도 함부로 계좌 추적을 할 사항이 아니다. 아마 제 기억에는 그 1995년에 문재인, 노태우, 문재인이 아니고 그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 계좌 추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03년 4년 시점에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, 그때 노무현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죠. 현직 대통령의 자금도 수사를 했는데 그때 계좌 추적했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거 보면 아마 1995년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니냐. 그 정도로 정권적 차원에서 그 중점을 두지 않으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잘 발부 안 합니다. 그런데 발부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 혐의점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게 판사의 판단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짐작을,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그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오고 간 여러 가지의 특혜,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다.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한테 준 특혜라고 한다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죠.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. 알짜 노선 배정, 이스타항공에 뭐 이 혜택을 주었죠. 이런 게 있고. 그러면 이상직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어떤 혜택을 줬느냐? 사위를, 그 놀고 있는 사위를 취업시켜줬죠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편의를, 그 딸 그 태국 정착 뭐 이런 데에 편의를 제공해줬죠. 뭐 이런 부분. 이것이 이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.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. 상식적으로 보면 뭐 충분히 대가성이 있어 보입니다.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법조인들은 의견이 좀 갈립니다. 그래, 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근데 문제는 입증이다, 입증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이라는 사람한테 중진공 이사장을 주고 난 뒤에 4개월 뒤에 사위를 취업시켰다.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? 아니면 정말 그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되는, 이 부분에 관해서 법조인들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립니다. 물론 그 다수가 그거 대가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다수고, 그게 아마 지금 검찰의 시각일 겁니다. 그리고 일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그 이른바 이제 공기업 낙하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? 그 입증이 가능하겠느냐? 뭐 이런 이제 그 이견도 있죠.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2020년에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시작된 수사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참 굉장히 보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끌고 있는 건데 전주지검에서 이게 제대로 뭐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. 최근에 이제 뭐 조현옥 전 인사수석, 그리고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죠. 아직 뭐 출석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출석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. 뭐 보복 수사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
이제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막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, 과연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점도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, 뭐 이런 것 때문 아니겠는가,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뭐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, 어쨌든 객관적으로 정황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간에 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가 대가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건 맞는다. 그래서 그 지금 검찰이 설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가족한테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다가 사위가 취업하니까 끊었다. 그리고 문재인 이상직 간에 여러 가지 특혜들이 오고 갔다. 요거만 확인이 되면, 그거만 완벽하게 확인이 되면, 그러면 뇌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. 뭐 이렇게 일단 그 판단은 되는데,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. 그러면 이제 이번 계좌 추적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2018년 7월까지 생활비가 갔고, 그때부터 생활비가 끊겼고, 그리고 2020년 초 그때까지 이제 그 취업을 하고 있었으니까,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생활비가 일부 흘러간 적이 또 있다든가. 근데 이제 뭐 이혼을 언제 했는지가 현재 조금 불투명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 즈음에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지고, 결국은 2018년 7월 이전과 이후에 돈이 그 문재인 부부와 이 딸 부부 간의 돈이 얼마나 오고 갔느냐, 어디에서 끊겼느냐,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